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 4월 달도 벌써 이제 뭐 반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뭐 지난주까지는 셀트리온 삼형제, 네, 뭐 주간상 모두 양봉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지난주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한 10%대 주간 상승률 보였고 헬스케어가 17%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온 부분은 있고,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AACR이 시작이 되었고, 네, 오늘은 네, 일단 뭐 편하게, 네, 그냥 제가 조금 더 편하게 그냥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뭐 중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중장기 투자자, 원래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고점에 물려서 불가피하게 또 들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이제 소회장이 복귀가 되었고, 일단 복귀하면서 뭐 구체적인 일정, 뭐 대략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회장 임기 2년에 2023년 올해부터 24년까지겠죠. 네, 아무튼 뭔가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네, 약간 또 의심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회사를 좀 많이 믿었지만 이제는 조금 뭐 믿는 것 반, 한 일단 조금 내 의심 반, 네, 그런 상황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큰 그림에서 네, 보자라는 의미로 네, 2023년 셀트리온 삼형제 네, 주요 일정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바로 코앞만 보시면 네, 주가 하루하루 등락에 조금 또 주가가 오르면 기쁘고 그죠? 주가가 빠지면 안 좋은 또 일희일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뭐 사람이다 보니 네, 좀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일희일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들만이라도 조금 네, 여유 있게 코앞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좀 더 여유를 찾으시면서 네,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이야기했던 셀트리온 20만 돌파.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설문조사 올렸을 때 그죠? 여러 많은 분들이 일단 4월 달에 20만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40%대 부분인가요? 해서 많은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한 17만 5천 원대에 있는 상황이죠. 네, 18만 원 잠깐 넘어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4월 달 안에 뭐 20만 원이든 아니면 5월 달 안에 20만 원이든 20만 돌파를 해서 네, 빠른 또 오프라인 모임을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 물론 아직 일정이라든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장소 이슈 사항으로 일단은 선착순 100명 정도로 네, 조금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될 듯 하니까요. 네, 미리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일단은 올해 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4월달 AACR 네, 어제 4월 14일 금요일부터 개최가 되었죠. 요게 AACR 그리고 6월달 또 아스코 또 요때 또 바이오 USA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큼지막하게 일단 상반기 제약바이오 일정 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 3분기에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또 에스모, SITC, 뭐 ASH 등이 네,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죠? 3년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 경험치를 본다라고 하면 3년 연속 빠진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년까지는 2022년, 네, 2년 차까지는 빠졌으니 그죠? 올해 3년 차 부분은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사항, 네, 좋은 흐름이 이제 좀 보이려고 좀 꿈틀꿈틀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수급이 몰렸던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 BM주, 네, 그룹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렸는데, 요게 조금 네, 이제 수급이 반도체든 제약 바이오 쪽이든 뭐 디스플레이 쪽이든 조금 뭐 이동이 되고 있는 듯 하고요. 일단은 2차전지가 그렇게 쉽게 죽을 만한 섹터는 아닌 듯 합니다.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듯 한데요. 여하튼 우리는 에코프로 그룹주 쪽이랑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은 네, 우리는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하고 계신 뭐 주주 쪽이라서 그죠. 이렇게 조금 수급 자체가 빨리 이동이 되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월별 네, 주요 일정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달 이번 달 말에 네, 대통령이 방미를 합니다. 방미를 하는데 일단 바이오텍 회사들 뭐 동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 부분입니다. 일단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그죠, 미국 우리가 원래 중국 쪽에 공장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그게 철회가 되면서 미국의 바이든 정책에 따라서 또 미국 쪽의 투자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세부 사항이 나오면 미국 투자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해서 소 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제약 바이오 네, CEO들을 데려갈 때 미국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위주로 당연히 데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미국 쪽에 투자 없이 그죠, 뭐 형식상으로 물론 또 뭐 인맥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미한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는,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든 뭐 셀트리온이든 그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회사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 충분히 뭐 아직까지는 조금 발표가 안 났는데 서정진 회장 동반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2027년인가요? 뭐 블록버스터 신약 뭐 몇 개 이상 만들고 뭐 펀드에서 투자하고 등등등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 조금 블록버스터급 그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셀트리온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조금 또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죠. 일단 이전에 좀 정치는 조금 언급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는 조금 환대를 받았다가 또 말에는 약간 또 토사구팽을 당했던 상황.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또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레키로나주 승인 뭐 그런 사항이었죠. 근데 이번에 좀 정권이 바뀌면서 그죠? 여하튼 요게 좀 정치적인 이슈로 작용이 되지 않으면서 여하튼 말 그대로 방미 투자 목적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뇌피셜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배당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21일 날 일단은 제일 먼저 배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배당 통지서들 뭐 대부분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24일 날 배당금 들어오고 셀키는 28일 그리고 셀제는 21일 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주식 배당이랑 현금 배당이랑 같이 있죠. 세금 제외해서 같이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 배당만 5%대에 해당되는 사항. 그리고 이게 조금 배당 쪽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조금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만약에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이 24일 날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기간 쪽인가요? 그쪽에는 뭐 하루나 이틀 전에 더 먼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매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 들어올 시점에 조금 우리는 주식 배당 거의 항상 들어왔죠. 해서 주식 배당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사항은 염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 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 댓글로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암학회 AACR이 열렸습니다. 4월 14일에서 19일까지죠. 물론 여기에는 셀트리온은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죠, 일정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부터 조금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는 자체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 사항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빠지는 부분, 이게 또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그죠,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쭉 어느 정도 조금 또 올랐다가 또 학회 일정에 따라서 뭐 기술 이전 수출이든 아주 뭐 좋은 결과 소식이든 뭐가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오르고 좀 빠질 수 있는 경향.
여러 가지 가능성 쪽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제약바이오 일정뿐만 아니라 그죠, 뭐 실적이든 뭐 재료 노출이든 항상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면 이제 4월 달 사항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 이제 5월 달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12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고요. 헬스케어는 14일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셀트리온의 실적은 호실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매출의 컨센서스가 대략 5,8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현재 정권사들 레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한 6천억대까지 컨센서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 예상 폭은 5,800억 정도에서 6,200억 사이 정도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컨센서스가 5,700억대 사항인데요. 일단 그 기준상으로 최소한 컨센서스 부합 내지 호실적은 셀트리온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분기 일단 계약 금액이 그죠, 4천억대가 나왔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부분 조금 엄밀하게 본다고 그러면 컨센서스 소폭 하회.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권사들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수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컨센서스 부합. 셀트리온은 조금 더 호실적 가능성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주가를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올렸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수급이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면서 수급이 가장 큰 사항이었고, 그리고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셀트 12일, 셀케 14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유플라이마, 미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사들 레포트에 따르면 대략 한 5월 초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보텍이 2번의 CRA를 받아서 거절이 되었죠. 그에 따라서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부분도 거절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VAI 자발적 조치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그죠, 유플라이마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은 우리의 경쟁사 알보텍은 탈락이 되었고, 일단 고농도로 승인받은 쪽은 삼성의 하드리마, 그리고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인 나면 유플라이마 세 개가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이 부분, 과거 삼성 하드리마 고농도 승인 받았을 때 보면 일단 삼성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작년 한 3분기인가 4분기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승인 소식이 나왔을 때 삼성바이오피스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죠, 시장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비우호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올해 큰 변수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 대략 한 20조에서 22조 사이다라고 합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의 80%인가요? 그게 미국 시장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고농도 비중이 80%대인가요? 90%대인가요? 고농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 셀트리온 삼형제에게는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중요한 의약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것도 중요했지만 그죠? 이 급이랑은 다르죠. 뭐 최근에 일단 트룩시마 약간 혈액감 치료제 리툭산 시장 자체가 7조 원대라고 합니다. 7조 원대 부분인데 우리 유플라이마 요건 약간 글로벌 시장이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7조, 28조 시장이고 미국 시장만 20조 시장입니다. 급이 다른 의약품 해서 기대가 많이 있고, 우리가 제 기억으로 2월 한 6일부터인가요? 2월 6일부터인가 기관들, 외인들 매도세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1분기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 부분이었죠. 특히 영업이익 쪽. 그리고 또 이 사항이 그죠, 원래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 작년 연말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게 다시 1분기로 미뤄졌습니다. 1분기로 미뤄지면서 또 여기에 대한 또 실망 매물감도 또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분기에서 5월 달로 미뤄졌죠. 그렇다라고 하면 유플라이마 승인 지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얼마인지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유플라이마 승인 받으면 말 그대로 이제 출시해서 제대로 파는 일만 남았죠. 이게 긍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상황,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5월 초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그젤마 일단 이제 4월달 2분기 상반기 내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배그젤마 쪽 입장에서도 일단 셀트리온 쪽으로는 그죠. 일단 셀캐 쪽으로 실적이 포함이 되었지만 헬스케어 기준상으로는 아직 배그젤마의 미국 출시 매출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그젤마 후발주자지만 엠바시와 암젠의 엠바시와 아무튼 뭐 화이자의 지라베본가요? 이게 두 개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유럽에서도 베그젤마 후발주자로 들어갔지만 나름 잘 팔리고 있는 듯합니다. 말 그대로 가격,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그죠? 네. 조정 때 서회장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 네. 미국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후발주자 사항이지만 충분히 이 80%의 시장 야금야금 또 어느 정도 먹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셀트리온이든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이든 또 실적 자체가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셀트리온 2분기 계약 공시가 나오겠죠. 5월달에 한번 나올지 6월달에 한번 나올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5월 초에 미 FDA 승인 유플라이마 승인 나온다라고 하면 제 그냥 기준상으로는 5월 달에 계약 공시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플라이마 건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유플라이마 건에서 5월 달 계약 공시가 한번 나오고 6월 달 마지막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2분기 쪽에 대한 부분, 이것도 그죠. 점진적으로 실적 기대감 자체를 보여줄 수 있죠.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1분기 호실적, 2분기 쪽에 대한 부분 유플라이마 미승인 받으면 당연히 기존 매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셀키향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유플라이마 재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상으로 대략 한 1,500억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의 사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넉넉치 않은 재고입니다. 그러면 5월달 유플라이마 승인 나면 그죠. 일단 초도 물량 자체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매출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2분기 실적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또 기대감이 또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6월달 바이오 USA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죠. 바이오 USA 쪽에 일반적으로 셀트리온이 과거에 뭔가 조금 발표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 전체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정도로 가면 이제 서 회장이 이야기했던 셀트리온 M&A 가시화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실질적으로 5월달 일단 약간 박스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진행 사항이죠. 이 박스터 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M&A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했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뭐 투입되면서 가시화가 될 것이다. 서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M&A가 그죠. 단기적으로 준비해서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죠.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한 중간 단계에서 뭐 마무리 단계 정도 한 중간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여하튼 서 회장의 말을 빌어보면 3분기부터 셀트리온 M&A 가시화된다. 네. 뭐 4조에서 최대 8조 원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서 회장 본인의 사재 출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A 대상 자체가 조금 뭐 임팩 있고 큰 M&A 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당장 매출의 기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셀트리온의 예상 매출 한 2조 7천억, 뭐 2조 6천억, 2조 7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M&A 큼지막한 게 하나 터지면 바로 여기에 그 M&A 회사 매출 자체가 플러스가 알파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여하튼 뭐 서 회장은 올해 예상 매출을 작년 대비해서 25% 늘어난 2조 7천억, 2조 8천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여하튼 요게 또 가시화되는 시점이 3분기입니다. 7월달이 될지 8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 또 어떤 소규모 말 그대로 뭐 서 회장이 이야기했던 플랫폼 위주로 해서 뭐 하겠다 뭐 등등 어떤 대상이 될지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 뭐 셀트리온, 셀키양 또 계약 공시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또 3분기의 주요한 시점, 일단은 무엇보다도 유플라이마의 PBM 등재 여부가 3분기 정도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2분기도 높아질 거고죠. 3분기 때도 유플라이마 출시가 되고 베그젤마 출시가 되고 등등 한다라고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매출 사이클 1분기가 조금 낮고 2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고 3분기는 뭐 비슷했고 4분기가 항상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던 상황. 하지만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상향 자체가 좀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요 PBM 쪽에 들어가는 사항. 이게 PBM에 등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선반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또 좋아야죠, 그죠? 뭐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뭐 침체는 이제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피해갈 수는 없을 듯 하고요. 여하튼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뭐 힘을 내주기를 뭐 조금 또 바래 보면서 여하튼 3분기의 주요 PBM 쪽에 등재되는 사항이 M&A 부분 이게 두 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4분기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소회장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펀드 운용, 이게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 리스크 자체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잠잠해지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5월 달에도 0.25 요거는 확실하게 된 부분인 듯 하고 6월 달에 최근 들어서 0.25 또 한 번의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죠. 여하튼 0.25 올리고 다시 0.25 또 올린다라고 하면 또 금융 리스크가 뭐 불거질 수는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일반 뉴스에서는 이제 5월 달에 미국의 상업화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 시장 자체를 약간 보수적으로 5월 달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터진 그런 조금 큰 이슈급의 은행 이슈만 안 터진다라고 하면 그죠. 금융시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소 회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회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검토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3사 합병 가장 큰 사항.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몇 번씩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소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질문에 대해서 주주들이 원하면 3사 합병 고려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가가 셀트리온이 한 4%대 올랐고요. 헬스케어가 장중에 19%대가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뭐 8, 9%대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고 제약이 장중에 26%, 27%대까지 갔다가 19%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유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거의 없죠. 또 반대로 그죠. 이때는 쇼커버링으로 조금 또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쇼커버링 효과는 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쇼커버링 효과 대신 이제 3사 합병 자체가 이때는 이제 뭐 그냥 3사 합병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루머가 돌아서 그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죠. 하겠는데 이제 언제 하느냐 하는 거는 확실해졌는데 이제 그 시점 자체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이게 또 주가의 변동성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는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 이후에 3사 합병하게 되면 그죠. 단순하게 합병 시나리오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정권사 레포트 나온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모두 동시 합병.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합병하고 추후에 셀트리온 제약 합병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동시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큰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된 회사의 지분 자체가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20%
네,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20% 이상 또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셀트리온 제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뭐 이거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대비해서는 그죠,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 비용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합병에 대한 부담감, 비용 부담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분 매입건이랑. 하지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한다라고 하면 지주회사의 20% 요건 위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추가 지분 매입 계획은 당장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약이 일단 추후로 빠지니 그죠, 합병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그 합병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두 가지 시나리오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합병 쪽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합병, 단순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 자체가 단순하게 합쳐지는 구조가 아니죠. 그냥 크게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 어느 정도 합쳐지는 구조 해서 단순 합산보다는 매출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부분.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합병 이슈상으로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합병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합병된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게 뭐 고평가냐 뭐 앞으로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또 로드맵이 형성이 되고 매출을 얼마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런 그 요소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간 주가에서 다시 조금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때 조금 오른 상태에서 뭔가 조금 떨어질 기미가 보인다. 이때가 1차적인 조금 뭐 익절 타이밍, 아무튼 익절 그죠, 뭐 50%를 익절하든 100%를 익절하든 아무튼 그거는 본인 판단이시지만, 뭐 익절한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시든 그거는 다 본인 판단이지만 요때 한번 신중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기타적으로 올해 일단 임상 3상 연내 모두 허가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죠, 우리가 블록버스터 아일리아와 스텔라라 글로벌 매출 대략 12조 원대 요 해당되는 사항, 여기 원래 2024년 초 출시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2024년 초가 아니고 지금 2분기인데도 아직 안 들어갔으니 그죠, 일단은 빨라도 2024년 2분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일리아랑 스텔라라 쪽에 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 뭐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쪽에 대한 부분은 허가 신청 다 들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시간은 또 약간 또 걸리겠지만 그죠, 매년마다 일단 플러스 알파 매출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소 회장의 복귀 올해부터 복귀했습니다. 임기 2년이라고 했죠. 소 회장 복귀하기 위한 준비 자체가 나름 잘 되었고 그죠, 적절한 타이밍에 회사랑 다 계획을 했겠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2년 동안 큰 성과를 소 회장은 만들어내야 되겠죠. 회사의 매출 성장이든 아니면 뭐 다른 쪽이든 당연히 회사의 매출 성장이 크다라고 하면 그죠, 주가 상승폭도 더 커지겠죠. 여하튼 소회장 입장에서는 매출도 늘리고 주가도 늘려야 되는 상황, 2년 동안 말 그대로 복귀한 가장 성공적인 뭐 결과물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임기 2년 기준상으로 일단은 우리 또 유플라이마, 특히나 램시마 SC 미국의 신약, 여기 빠졌네요. 네, 두 번째 램심 SG가 미국 10월달 정도 신약 승인을 받는 또 큰 이벤트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큰 성과 자체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약간 제목 타이틀처럼 코앞만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짧게나마 2023년까지만 보시더라도 좀 더 여유를 찾으시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만 돌파, 빠른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